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숲과 삶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숲과 삶, 이 숲과 삶의 8번째 시간으로 숲의 이제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연공원이 먼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제 처음 시작이 됐냐면 바로 1872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1872년이 이제 이 미국의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죠. 옐로스톤. 자, 이때 이제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지정을 하면서 이제 자연공원 제도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은 보통 이제 자연지역, 역사, 문화지역, 야외, 레크레이션 지역과 같이 3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보통 나눠집니다. 지금 페이지 203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그 밑에 유럽 나오죠. 1909년에 바로 이제 스웨덴. 이 스웨덴에 이제 사례공원이라고 있어요. 사례공원. 자, 이 사례공원이 지정이 되면서 이제 자연공원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은 되게 광활한 대자연이죠. 그래서 상당히 넓은 곳이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자연자원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데 유럽은 그런 것보다는 생활과 밀접한 농림, 어업 활동과의 조화. 유럽이란 나라는 그런 그 농림, 어업 활동과의 조화. 이런 걸로 이제 상당히 중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적, 이걸 중심이죠. 무료한 인간이 이룩하고 창조한 그런 인문경관, 이런 것들의 이제 그 보호, 이런 것이 이제 주류가 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 일찍 자연공원 제도를 채택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일찍 자연공원 제도를 만들어요. 자연공원 제도.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204페이지를 이제 가보시면 204페이지. 20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일본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이제 그 5째 줄에 보면 204쪽에 1957년에 이제 국립공원법을 폐지한다. 국립공원법 폐지라고 나오죠. 그걸 폐지하고서 다시 이제 그런 자연공원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제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자연공원 제도는 1967년에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늦죠. 나라는 1967년 3월 3일 날 이제 그런 공원법이 제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공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에 이제 공원법이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 이런 그 공원법에 의한 그런 자연공원은 이렇게 2종류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980년에 이제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있었는데 그 자연공원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그다음에 군립공원이 생겨요. 군에서 이제 주최하는 공원이겠죠. 이런 것도 이제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국립공원은 비교적 당연히 면적이 넓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간의 개발과 점용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보통 이제 1개에서 7개의 생태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발이나 점용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추가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징이죠. 자, 205쪽에 이제 보면 205쪽에 그 2번째 단락에 보세요. 그래서 한국의 국립공원 중엔 현재 여기 보면 설악산이라든가 지리산,
오대산, 월악산, 소백산. 자, 이게 이제 5개의 국립공원이죠. 설악산, 지리산, 오대산, 월악산, 소백산. 그래서 이제 이 국립공원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공원의 기능이 뭐냐? 자, 그 밑에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마지막 단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단락까지 있죠. 그래서 이 자연공원의 기능을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그 환경 보존이라고 나오죠. 환경을 보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태계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자연공원에서는 환경자원과 문화자원 학습한다. 환경자원과 문화자원 있죠. 문화자원 학습이에요. 자, 이게 이제 특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세 번째는 국토보전. 땅을 보존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60페이지에 보면 그런 세계 자연 보호 지역 카테고리 분류가 나오죠. 그래서 엄정자연 보호 지역, 야생 보호 지역, 국립공원, 천연기념물, 야생 동식물, 서식지 및 종관리 지역, 육지 및 해양 경관 보호 지역, 종 다양성 보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정 자연 보호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엄격한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strict니까 strict natural reserve. strict란 말 자체가 이제 엄격한이라는 형용사죠. 볼 수 있죠. 자, 207쪽에 이제 보면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정의 및 지정 현황이라고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자연 생태계,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공원법의 그런 그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고 관리한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자연공원 다시 이제 국립공원, 그 다음에 도립공원, 그 다음에 군립공원, 지질공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그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요. 이것도 이제 좀 알아두십시오. 국립공원 지정한 사람 환경부 장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도립공원 나오죠. 도립. 자, 이 도립공원은 특별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지정하고 관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군립공원 나오죠.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208페이지 보면 3번 군립, 이거는 이제 시군 및 자치구의 자연 생태계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죠. 이거는 시장, 군립공원은 시장, 군수 뭐 이런 분들이 관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지질공원이죠. 이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존하고 교육, 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공원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9쪽을 가보시면 자연공원의 지정 기준이라고 나오죠. 20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공원의 지정 기준에 보면 자연 생태계, 자연 경관, 문화 경관, 지형 보존, 위치 및 이용 편의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연 생태계는 생태계의 보전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양호하거나 그런 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209쪽에 나오는 그 표 8-2라고 나오죠. 저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천연기념물, 보호, 야생동물 등이 서식할 것. 그 다음에 자연경관은 자연경관의 보존 상태가 양호해서 훼손 또는 오염이 적고
경관이 수려할 것, 아름다울 것 이런 뜻이죠. 문화경관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 경관과 조화가 되어서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그다음에 지형 보존은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그다음에 위치 및 이용 편의는 국토의 보전, 이용, 관리 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라고 나오죠. 210페이지로 넘어가면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구분이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여기도 이제 용도지구 구분이 공원 자연보호지구가 나오고요. 210페이지를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210페이지에 보면 이제 공원 자연보존지구. 자, 이것이 일종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 자연환경지구. 이거는 이제 완충공간이죠. 공원 자연 완충공간. 자,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기에 이제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공원 자연환경지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마을지구라고 나왔죠.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이고요. 공원 문화유산지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 사찰 보존지 중 문화재 보존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절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물품들이겠죠.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공원 자연 보존지구, 그다음에 공원 자연 환경지구, 마을지구, 그다음에 공원 문화유산지구가 뭔지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12쪽으로 가면 자연공원의 자원이라고 나왔죠. 자연공원. 거기는 세 번째 줄 보면 자연공원에서의 생물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식물, 비생물계인 문화유산, 생태적, 심미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의 생물자원은 212쪽에 1번 나오죠. 이런 식물종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 국립공원의 생물자원에서는 81.5% 식물종이 바로 국립공원에 존재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물종 같은 경우는 육상식물이 상당히 많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종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해상국립공원이 이제 해초류, 이런 해양식물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별 동물의 종 다양성은 어디가 많냐? 설악산이 가장 많아요. 설악산. 그 다음에 지리산, 소백산, 오대산, 계룡산 된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멸종위기의 동식물은 169종인데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69%에 해당되고 식물도 44종인데 57%에 해당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물의 이제 81.5%가 바로 이 국립공원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죠?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이제 214쪽에 보면 나오죠. 국립공원에도 여러 문화자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중요 무형문화재, 중요 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립공원의 경관자원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215쪽에 3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보존 가치가 큰 지형, 식생, 동식물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6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자연공원의 시설이 있어요. 자연공원의 시설들. 그게 이제 217쪽에 보면 표 8-7이 나오죠. 표 8-7. 217쪽.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자연공원의 시설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호 및 안전시설, 휴양 및 편의시설, 문화시설 쭉 나오니까 한번 쭉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연공원의 자연 보호를 위한 제도가 나오죠. 자, 이게 이제 1991년부터 바로 이제 그 자연 휴식 연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도 일정 기간 동안 쉬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 휴식 연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 휴식 연제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문제점 같은 걸 개선해 가지고 그런 그 대상 지역별로 보호구를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원, 안정화, 공원 자원 이런 것을 잘 보존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죠. 이것은 국립공원 내의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야생동물 이런 것을 잘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북한산 국립공원 나왔죠. 일반 탐방로와 16년간 특별보호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폐쇄된 탐방로에서 용적, 밀도, 수분, 유기물 함량 이런 걸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공원의 이용 문화 활성화, 자연 관찰로 네이처 트레일이라고 나왔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장산 국립공원이다. 이러면 이거에 자연 관찰로가 또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국립공원 관리공단 홈페이지. 자, 여기 들어가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 관찰로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쫙 보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그 219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맹세이골, 중산리, 브릴폭포, 간해소, 뱀사골 등등 여러 자연 관찰로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탐방 프로그램이 220페이지 나오죠. 국립공원의 자연,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 자연 놀이 체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생태 자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숲의 보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